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 주목받는 5개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센즈랩, 삼성전기, PNS 미케닉스, PSK, 그리고 현대 이지웰까지 이게 사이버 보안부터 시작해서 AI 부품, 로봇, 반도체 장비, 또 직원 복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죠. 각 보고서에 담긴 핵심 정보랑 또 전망까지 저희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각기 다른 산업군인데도 뭐랄까 기술 개발 경쟁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 공략, 실적 개선 같은 중요한 흐름들이 좀 보여요. 특히 요즘 기술 트렌드나 시장 환경 변화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 속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센즈랩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요즘 뭐 해킹 사건이다 뭐다 해서 보안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이 회사는 AI랑 빅데이터 기반으로 위협 대응 플랫폼을 제공한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그 AP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소기업이라고 하죠. 특정 목표를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노리는 그런 고도화된 공격 분석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CTX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위협 정보를 분석해 왔고요. 최근에는 그 MNX라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데 이걸 좀 경량화했어요. 아, 경량화요? 그럼 좀 더 네,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보는 대신에요. 핵심 위험만 딱 탐지하는 거죠. 이걸로 중소기업 같은 더 넓은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MNX 개발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매출 성장은 약간 더뎠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첨단 기술 기업들이 흔히 겪는 일이긴 하죠. 혁신 기술이 바로 돈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느냐, 그게 핵심이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영업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또 그 경량화 제품도 출시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꾀한다고 하니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2025년 매출 전망치를 보니까 한 45% 이상 성장해서 11억 원. 근데 영업 적자는 여전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술의 상업화, 그 성공 여부가 이제 관건인 거죠. 하반기 전략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이제 눈을 돌려서요. 이번에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 삼성전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서는 특히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 이게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유리기판. 이게 그 차세대 AI 반도체 성능이랑 집적도를 확 높이려고요. 기존에 쓰던 플라스틱 기판 대신에 유리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하는 거고 2027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벌써 시제품 라인도 만들고 샘플도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와, 2027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부품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높이려는 삼성의 어떤 큰 그림, 그거랑 맞닿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AI 서버용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더 복잡한 인터포저 영역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 하나가 아니라 AI 반도체 성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전환이군요. 그리고 기존 사업인 MLCC나 카메라 모듈, 이것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시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고요.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면 시장 기대감이 꽤 크다고 봐야겠네요. 유리기판의 성공적인 양산 여부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술하면 또 로봇을 빼놓을 수가 없죠. PNS 미케닉스. 여기는 그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사명을 PNS 로보틱스로 바꿨다면서요. 인력도 크게 늘리고요. 네, 맞아요. 로봇 전문 기업 이미지를 더 확실히 하고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작년 말에 한 3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5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늘어난 인력 대부분이 개발, 생산, 품질 관리 쪽 인력이래요. 그리고 상지 재활 로봇 같은 신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요. 와, 30명에서 50명 넘게 거의 2배 가까이 늘린 거네요. 이건 정말 공격적인 확장 신호 같은데요. 덕분에 1분기 실적도 해외 판매가 잘 돼서 전년 대비 109%나 성장했다고요. 네, 성장은 아주 가파르죠. 그런데 이제 2025년 전망치를 보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크게 늘 걸로 보는데요. 플러스 60%, 플러스 87%. 근데 이익률 개선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같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인력 충원 같은 비용 증가 때문인가 보군요.
성장의 그늘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정확합니다. 인건비 상승 같은 비용 부담이 이제 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해외에서 신규 계약을 얼마나 더 따내느냐, 그리고 국내 판매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이게 지속적인 성장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통이 로봇 기업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 PSK 쪽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도 실적 전망치를 좀 낮췄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감소가 예상보다 좀 클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면서요. 2025년 매출은 4,220억, 영업이익은 879억 원 정도로 전망치를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변수가 두 가지 정도 기대된다는 내용도 있어요. 긍정적인 변수요? 어떤 건가요?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 차세대 1C 디램 공정 있잖아요. 더 미세화된 거. 그쪽으로 전환 투자를 본격화하면 PSK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인 북미나 메모리 쪽 신규 고객사 이걸 확보할 가능성입니다. 그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보고서에서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건가요? 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빠르면 4분기부터는 매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내리긴 했지만 현재 주가가 워낙 바닥 수준이다, 역사적 저점이다 이런 판단에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 이지웰입니다. 선택적 복지 플랫폼 국내 1위 기업이죠. 근데 런치플레이션 덕분에 모바일 식권 사업이 커질 거라는 전망. 이거 참 흥미롭네요. 저도 요즘 점심값이 만만찮아서요. 네, 그렇죠.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모바일 식권 도입을 늘릴 가능성이 큰 거죠. 현대 이지웰이 2022년에 그 식권 1위 사업자였던 벤디스를 인수하면서 이 시장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택적 복지 제도 자체가 아직 도입률이 한 25% 정도밖에 안 돼서 성장 잠재력도 크다고 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도 있고 또 직원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식권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 같은 BPO, 그러니까 기업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신사업 확장이나 또 경쟁사 매각 가능성 같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군요. 이게 생활이랑 밀착된 서비스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복지라는 좀 안정적인 시장 기반 위에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5기업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대비가 좀 보이네요. 삼성전기나 PSK 같은 기존의 강자들은 AI나 차세대 공정 같은 아주 큰 기술 변화에 베팅하는 느낌이고요. 반면에 센즈랩이나 PNS 로보틱스는 자기들만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 현대이지웰은 또 사회 트렌드를 사업 기회로 잘 연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각자 전략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게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현재 시장이 어떤 기술과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이 단기적인 수익성이랑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더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좀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이 기업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